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삼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목이 야합니다. 한중일 삼국 남자들, 여성의 어딜 보고 쏠리나, 어딜 보고 쏠리나. 아니, 김 기자, 김 의원님, 제가 쏠리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말이지 험악한 얘기를 하냐 그런데 쏠리다라는 것은 정확히 표준어입니다. 표준어로서 관심이 마음이 쏠린다. 기울어지고 마음이 끌리는 것을 쏠린다고 표현합니다. 통상 우리가 시샘말로 시정해서 얘기하는 쏠리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제 이 쏠리는 얘기를 갖다 하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이제 2월 14일을 발렌타인데이라고 얘기하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침 이번 3월 14일 보니까 2019 코리아 한복 미인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가 첫 해인가요? 아닙니다. 올해가 5번째인데요. 그래요? 예. 뭐 옛날에 뭐 미인 대회가 각종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미스 대회가 있었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대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에는 한복의 가치와 네. 아름다움을 세상에 이제 알리기 위해서 뽑는 그런 대회인데 한복을 미인이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한복. 한복에 방점이 있고 한복의 홍보 대사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950년대 말에 처음 우리 한국에 도입되었던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는 사실 수영복 심사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여성들도 여성계에서는 아니 그 여성을 갖다 상품화하느냐 반발도 심했습니다. 근데 눈요깃감으로 봤죠. 근데 이번에 한복 같은 경우는 뭐 여성의 얼굴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여성의 몸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복의 자태 그 자체를 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는 보면 아까 말씀한 2019 코리아 한복 미인 선발대회 있는데 뭐 일본이나 중국도 그 유사한 뭐 옷에 관한 선발대회가 있나요? 예, 미인대에서 네. 그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에 한 51년 전부터 이런 미인 대회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제 권위 있는 대회가 미스 재팬 콘테스트입니다. 미스 재팬 콘테스트. 예, 거기는 이제 그랑프리 우리로 얘기하면 진선미를 뽑는 대회가 있고 그거와 별개로 미스 기모노를 뽑습니다. 일본의 전통 여성. 여성이 아니라 전통 의복이죠. 의복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남자들이 입는 것은 흔히 유카타라 그러고 여성들이 입는 우리로 말하는 한복이죠. 아니다. 유카타는 여름에 입는 옷을 그 기모노를 유카타라고 편하게 입는 옷을 그렇게. 그러면 남자만 입는 게 아니에요? 네, 남녀가 다 기모노라고 합니다. 남녀 공이 다 기모노로 하는데 여름에 입는 좀 얇은 옷을 유카타라 그러고. 우리 보통 일본에 뭐 여행 가면은 그 료칸에서 주는 거 보면 얇은 거 있거든요. 그걸 유카타라 그러는 건데 유카타는 남성 전용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기모노 자체가 그 남성 옷을 다 함께 부르는. 근데 일본에서 이제 기모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선미를 뽑고 별도로 미스 기모노를 뽑는다. 그런데 미스 기모노는 그 몸매를 본다든지 몸에 뭐 선을 본다든지 뭐 그 가슴, 뭐 허리, 엉덩이 이런 둘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기모노를 입은 그 맵시를 봅니다. 옷맵시로서 뽑는다. 그래서 미스 기모노에 뽑히면은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으로 칭송을 받고 합니다. 물론 중국도 그런 대회가 있는데요. 중국도 그런 대회가 있나요? 근데 지금 중국이라 하면 지금 저 마오쩌둥의 중국? 아닙니다. 개혁 개방 이후에 그렇겠죠. 그런 대회가 뭐 있고 국가적 행사로도 이렇게 벌어지는 게 여러 개 있는데요. 정작 그 중국의 전통 여성 의복이라고 할 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치파오 이게 쫙 옆에 찢어진 거. 그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런 미인 대회가 아니라 영화입니다. 영화. 그 회양연화라는 영화. 화양연화. 장만옥 씨 나오는. 그 장만옥 그 여주인공이 그 영화에서 23번이나 기모노 옷을 치파오 옷을 갈아입습니다. 치파오가 계속 다른 색깔의 치파오. 다른 색깔도 또 이런. 그게 거의 그 치파오의 패션 쇼를 방불하게 했고 세계에서 그 영화를 보고 그 치파오의 진 면목을 봤다. 그래서
아주 세계 패션계에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음 넘어가기 전에 중국의 치파오도 예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트남 네. 조만간 있으면 그 27일이죠. 27일, 28일 양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 베트남 여인들이 입는 아우자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게 퍽 비치는 그 아우자이, 그 바지 입고 그 위에다 아우자이를 입죠. 그게 전 가장 아름다운 것 같은데 중국의 미인대 하면 전 생각나는 게 우리한테도 많이 알려진 영화입니다. 새끼. 예, 그리고 여주인공. 예. 왕게이? 아니 누구죠? 탕웨이. 탕웨이? 탕웨이. 예. 탕웨이. 그 보면 우리 한국의 감독한테 시집왔죠. 예. 탕웨이가 그 미인대 우승자라면서요. 우승자입니다. 네. 그 이제 미인대 얘기를 하니까 그 명나라 무종 때부터 그 미인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부터 중국에는 미인대회가 있었다. 물 좀 드시고 가세요. 미인 얘기하는 거 자 콜록콜록 가세요. 자 천천히. 저 우리 김 기자. 미인 얘기하면 갑자기 억장이 막히는 모양이죠? 숨이 막히는 제 물 좀 더 드세요. 제 물 좀 드세요. 예. 근데 그 미인 대회라고 명나라 무종 때부터 미인 대회가 있었다. 예. 그런데 그때는 그 엄밀한 뭐 지금의 기준의 미인 대회가 아니라 전족 대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여자들 보면 발 갖다 꽉 어렸을 때 묶어서 발 요만한 발 작게 이제 발을 만드는 거죠. 전족 대회라고 해야 되죠. 그 당시에는 발만 모르는군요. 작은 발이 그 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이 엄지 손가락의 3.5배하고 엄지 손가락이 3.5 요만한 그리고 4배다. 그러면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발과 요만한 발. 약간의 차이라도 그 미인의 대회 기준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발만 봅니다. 그 전족만 했군요. 얼굴은 가리고 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그 말씀하니까 저도 뭐 조금 잘난 척 좀 하자면은 전한 말기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 뭐 중국에 보면 뭐 4대 민이라서 왕소군, 양귀비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조비연이라고 나중에 황후된 여자가 있습니다. 황제의 손바닥에서 춤을 추었다는 조비연. 그 발이 얼마나 작으면 황제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었겠습니까? 자, 그 당시부터 전족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전족이 내려왔군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전족은 엄밀하게 보면 한족의 문화지 만주족의 문화는 아니죠. 아니죠. 그 이제 명나라가 이제 청나라로 넘어가죠. 남성들은 관료도 돼야 되고 또 돈벌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주 옷, 기포 그게 치파오입니다. 지금은 이제 특성한 여자의 옷으로 이걸 치파오라 그랬는데 당시는 전체를 치파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기모노 같이. 그 남녀가 입는 그 겉에 입는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이렇게 옆트임도 있고 앞트임도 있고 왜냐하면 그들은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활동적인 옷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을 타야 되니 다리를 쫙 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임을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 아편 전쟁이 시작되면서 1850년경에 서양 문물이 막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 전진 기지가 상하이였습니다. 상하이의 여성들이 그 트임을 옆에만 허벅지까지 올리면서 지금의 옷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전족 이야기 나오고 계속 미인 얘기 대회 나오니까 아무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프로의 제목이 삼국 남성들 여성의 어디를 보아야 쏠리나 마음이 쏠리나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자, 우리 한복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 한복하면 특징이 저고리와 짧은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상의 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 중엽까지만 해도 우리의 여성 한복은 이 허리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 저고리가 위쪽 고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과 달리 이만큼 허리 중반까지 내려왔다가 조선 중반까지 후기부터
짧아지기 시작해서 네. 일제 강점기에 가면 네. 무려 15cm짜리 저고리가 나옵니다. 저 15cm 한 요 정도? 예. 요 정도? 그럼 거의 뭐 가슴 다 드러나는데. 예. 아, 띵동. 그래서 제가 이따 한번씩 보면 이제 구한말의 선교사나 해외 외국 기자들에서 찍어놓은 사진들 보면은 우리 아녀자들이 이렇게 이 물동이 이고 하는데 보면 가슴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근데 그건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 우리 사대부들이라든지 네. 보통의 연인들은 그렇게 젖을 내거나 물론 짧은 옷을 입었지만은 네. 이렇게 가슴을 드러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옷을 많이 겹쳐 입을수록 품위와 품격이 있고 계급이 높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옷을 많이 입을수록. 그 예전에 보면 임금님 뭐 9겹, 12겹씩 입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풍성하게 옷을 입기 위해서 치마를 이 무지개 치마라는 게 있습니다. 속치마의 일종인데 서양의 코르셋처럼 뭐 철사를 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퍼지도록 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넓게 입었는데요. 어떻든 우리의 한복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이게 짧아지면서 이게 어디가 그 매력의 포인트냐고 제가 계속 묻잖아요 지금. 겨드랑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한복이 뭐 이렇게 가슴을 가리고 여기 쏙 들어가잖아요. 움직일 때나 근데 이렇습니다. 그 치마는 아무리 풍성하고 해도 이게 그 움직일 때 우리 몸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치마는 뭐 바람의 옷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조선 시대는 엄밀한 성리학의 사회고 유교의 사회입니다. 여성은 억압입니다. 억압됩니다. 치마도 억압됩니다. 그래서 앉는 자세라든지 옷을 여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긋나면 그 질책을 받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죠. 심지어 뭐 시집 2번 갈 여자다. 조선시대 때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사회에 매장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이 저고리는 그 작기는 하지만 움직임에 따라서 이 옷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 옷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예외가 바로 우리가 이게 뭐 손에 손을 든다든지 뭐 그 옷구름이 움직인다든지 이랬을 때 살짝 드러나는 이 겨드랑이 요 속살이 마음을 쏠리게 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그 남성들의 입장에선 여성의 몸에 대한 관심을 갖는 남성이라면 노출된 부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눈길이 가고 쏠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김 기자 웃어요? 여기 웃음이 굉장히 음흉해요. 자, 그럼 그렇고. 자, 그렇다면 1번 기모노. 옷이 통 아닙니까? 자, 1번 기모노. 통기모노는 과연 어디서 매력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자형 옷이죠. 일자형 옷이죠. 펼치면 그냥 사각형이 됩니다. 그냥 천이에요, 천. 네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아주 고풍스러운 료칸에 가서 그 기모노를 잘 차려입은 여자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차를 타거나 아니면 사이센이라는 걸로 연주를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매우 엘로틱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근데 어떻든 기모노의 그 자태는 뒤태에 있습니다. 뒤태라면 뒤쪽의 자태를 얘기를 하는데 기모노 입은 여자들을 통칭해서 후면 미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보면 일본 기모노 입은 여자들 뭐 보면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뭐 등등등 봐도 이 많이 벌어지더군요. 이쪽.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통 일자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의 중심이 저 뒤로 이렇게 쏠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거를 잡아주는 게 오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허리띠를 얘기를 합니다. 그 베개 이렇게 베개.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 조금 비아냥거리듯이 일본 사람들은 보면 어디서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이 뒤에 이게 베개고 이 옷은 쫙 펼치면은 밑에 요다. 그 베개 맞아요? 근데 그게 오비 마쿠라라 그래서 오비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 오비 마쿠라라는 걸 넣는데 마쿠라가 베개입니다. 뜻이.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게 뭐 옷 형태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본도 옷을 많이 겹쳐 입으면 겹쳐 입을수록 계급이 높았습니다. 특히 왕가의 여인들은
주니 핫다라고 해서 주니가 12이거든요. 12죠. 주니 핫다라고 그래서 12겹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좀 우리 어렸을 때 또 우리 뭐 한참 혈기왕성했을 때 조금 보면 약간 좀 음탕한 얘기들 나눌 때 하는 얘기들이 일본 여인들은 기모노 안에 속옷을 입지 않는다. 또 일본 남자들은 훈도시라고 그래갖고 그거 이제 보면 특정 부위만 가리는 뭐 이게 끈 옷이죠. 뭐 기저귀 같은 거 차고 다니잖아요. 남자는 훈도시만 찾고 여성은 아예 입고 다니지 않는다는데 정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적어도 그 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옷을 차려 입었고요. 그런데 이 기모노가 제대로 입으려고 하면 그게 30분은 걸립니다. 혼자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오비 같은 경우는 그 매는 방법만 해도 200가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옷을 입고 벗는데 어마어마하게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화장실을 어떻게 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메이지 때 그때 문부성이 그 교칙을 내립니다. 교령이 그 명령을 내리는데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서서 오줌을 소변을 보지 마라.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때까지 즉 메이지 유신 전까지는 일본 여성들은 기모노를 입고 그 벗기 귀찮으니까 서서 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추정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추정이 아니라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하는 그 안악들이 가슴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바구니를 이고 가는 사진 유명한 사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것도 그 계급이 낮거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랬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모노 입은 여성, 그러니까 일본 남성들은 일본 여성들의 목덜미를 보고 마음이 쏠린다. 자, 중국입니다. 중국. 앞서 치파오 말씀하셨고 1850년경에 아편 전쟁 이후에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 중국적으로 치파오가 이제 보편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치파오의 매력의 포인트는 어디죠?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옆트임입니다. 넓적다리가 다 드러나는. 여보세요. 넓적다리 무슨 돼지고기 사니까 허벅지라고 표현합니다. 넓적다리 하면 그거는 우리 돼지고기 먹을 때 넓적다리 살이지. 제가 이제 중국에 제일 처음 갔을 때가 이제 1989년인가? 91년이군요. 그 수교하자 한중 수교 직전이죠. 우리 92년 한중 수교했으니까. 국교 수교 하기 전에 갔는데 아무튼 호텔에 갔는데 여인들이 빨간 몸에 붙는 치파오를 입었는데 그 한쪽 그 몸이 이렇게 다리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치파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래는 청나라의 옷이죠. 그렇죠. 기마민족인 만주족의 옷이죠. 치파오. 자, 혁명의 옷이라고 얘기를 해도 근대화의 옷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나라 때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편 전쟁 전까지 한 200여 년은 한족들은 치파오를 안 입었다는 얘기네요. 뒤집어 얘기하면 여성들은 거의 안 입었습니다. 그 이제 그 어떤 교수가 쓴 중국 이야기라는 책을 봤는데 김명호 교수. 김명호 교수. 그 라인가 하는 분 있죠. 그 국민당 지도부의 라이캉 부주석. 그분이 아버지의 그 유훈이 그 전족한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족이랑 결혼하지 마라. 아니요. 전족하지 않은 한족과 결혼하라는 뜻이죠. 전족하지 않은 전족과? 전족하지 않은 다리를 원족 혹은 천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리 그 명문가 상류 계급의 가문의 여성들 중에서 전족을 하지 않은 여자가 없었다. 그래서 뭐 그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남성들은 치파오 입은 여인의 옆태를 보고 마음이 쏠린다. 천만다행이죠. 왜요? 물론 중국의 어떤 그 성의식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지만은 그 학대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 그 몸을 해방시켰고 그게 마오쩌둥이에요, 사실은. 전종을 갖다가 그 이른바 봉건 폐습이다 그래갖고 없애고 그렇죠. 흔한 얘기로 중국의 여인들을 갖다가 그 과거 유습으로부터 해방시킨 게 마오쩌둥인데 문제는 사실 빛과 그림자가 있죠. 마오쩌둥은 사실상 보면 공산혁명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자유를 준 것 같지만 프리섹스에 어떻게 보면 좀 문란한 성문화도 주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김경은 기자 모시고 한중일 삼국 문화기행, 오늘은 옷, 특히 삼국 남성들은 여성의 어디를 보고 쏠리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